오늘도 솔솔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시던 재밌는 이야기 또 가져왔으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말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의 일입니다. 산골 마을에는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눈이 다 녹지 않았고 찬바람은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지요. 봄이 오기 전 그 무렵 연희는 6살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연희가 3살쯤 되었을 때 깊은 산으로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약초 바구니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바구니는 아버지가 들고 나간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연희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초 바구니는 늘 집안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 바구니를 닦으며 말하곤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풀이며 산을 참 좋아하셨단다. 이 바구니는 늘 손에서 놓지 않으셨지. 잣나물 캐러 나가실 때면 늘 너를 업고 가셨어. 그 말로 아버지를 기억했을 뿐이었지요. 어머니는 바느질을 잘하셨습니다. 손이 빠르고 실이 엉키는 일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옷을 고쳐달라며 때로는 새 옷을 지어달라며 종종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어머니 옆에 앉아 바느질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을 꿰고 천을 접는 법을 익혀 나갔습니다. 바느질은 마음을 담는 일이란다. 급하면 마음이 삐뚤어져서 바늘땀도 고르지 않게 된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등잔불을 켜고 조용히 바늘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바늘질 소리는 연희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밤이 깊어지면 어머니는 연희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음을 이으셨지요. 연희는 그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아무 걱정도 없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든든한 곳이었으니까요. 아침이면 된장국 끓는 냄새가 부엌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나무 숟가락으로 국을 저으며 말하셨지요. 오늘은 된장을 조금 더 풀었단다. 내가 좋아하지 않니? 그리고 마당에서 딴 파도 많이 넣었어. 그 목소리와 냄새는 연희에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마주하며 어머니와 마주 앉아 먹던 시간은 연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평온하던 날들에도 끝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자주 기침을 하셨고 얼굴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던 바늘이 자꾸만 떨어졌고 저녁밥을 짓는 일도 힘들어졌지요. 연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니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연아.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기침은 멎지 않았고 어머니는 점점 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지요. 연희는 작고 여린 손으로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도 거의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어느새 봄이 문턱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연아, 이젠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 엄마가 못 지켜줘도 내가 잘 살아야 해. 착하게 살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그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도 아프게 연희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어머니의 품이 아닌 찬 방바닥 위에서 처음으로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희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돌봐주었지만 결국 연희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는 16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선우였습니다. 한양 근처에서 온 젊은 선비였지요. 병든 조모를 모시고 이 산골 마을로 요양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연희와 선우가 만난 것은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연희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데 선우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시오. 한양에서 온 선우라고 합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살아오던 터라 낯선 사람, 특히 젊은 남자와 말하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선우의 눈빛이 너무 따뜻하고 정중해서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물동이가 무거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희는 선우의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연희는 우물가에서 선우를 만났습니다. 선우도 할머니를 위해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외롭지 않으세요? 연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씩은요. 선우는 연희의 솔직한 대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터라 연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거든요. 저도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그 말을 들은 연희는 처음으로 선우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과 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연희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양의 풍경, 책에서 읽은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연희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끌렸고, 연희는 선우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저녁, 선우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연희 낭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연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도 선우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선우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연희는 자신의 대답이 부끄러워서 모르는 척했지요. 아닙니다. 못 들으셨으면 됐어요. 연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 듣다니요. 다 들었습니다. 저는 다만 제 마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선우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군이 조선을 침입했고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선우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선우는 연희를 찾아와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희 낭자, 저도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니. 그럼 언제 돌아오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선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기다려 주시겠소? 반드시 돌아올게요. 반드시. 선우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간직해 주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선우는 떠났습니다. 연희는 마을 입구에 서서 선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이 어느덧 10년. 연희의 나이도 27이 되었지요. 어머니와 헤어진 지 20해가 넘게 흘렀고 선우와 헤어진 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아직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연희는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바느질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느질 솜씨에 자신만의 기법을 더해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연희 자신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선우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지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른 아침부터 약초를 캐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께서 사용하던 오래된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발길은 산중의 오래된 절터로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자리였지요. 과거에는 절터였지만 전쟁으로 불타버린 지 오래고 이제는 기단만 남아있고 주변에는 풀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돋아난 쑥과 더덕을 살피던 연희는 무심코 손을 뻗다가 바위 틈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오래된 놀이개였습니다. 흙과 이끼에 덮여 있었지만 가늘고 정교한 장식이 아직도 빛을 머금고 있었지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에 잡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듯한 익숙한 감촉이었거든요. 그 순간 바위 뒤편에서 희미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허름한 차림의 여인이 나타났지요. 머리는 희끗하고 옷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이상할 만큼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연희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이곳 수호신의 심부름꾼이다. 이 절이 불타기 전 마지막으로 빌었던 이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연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놀이개는 전란 중 이곳에서 죽어간 한 여인의 것이다. 그녀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을 빌었지. 자신과 같은 슬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연희는 놀이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정교한 그 장신구 안에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레번이다. 간절한 마음이 이끌 때 길이 열릴 것이다. 말을 마친 뒤 여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고 비만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멍하니 놀이개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비에 젖은 놀이개를 조심스레 헝겊으로 닦았습니다. 오래된 금속의 냄새가 손끝에 스쳤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도 익숙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며칠 동안 연희는 놀이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말대로라면 소원을 빌 수 있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한 바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밝은 밤에 연희는 놀이개를 손에 쥔 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선우 도련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살아있다면 제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이 끝난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만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말도 없이 마을을 서성이던 그 사내는 며칠째 마을 근처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그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사내가 연인의 집 앞마당을 조심스레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턱에 앉아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낯익었던 것입니다. 비록 초췌해 보였고 옷도 헤어져 있었지만 그 어깨에 선과 앉아있는 자세가 기억 속에 그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연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은 16살 어느 봄날의 기억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우. 전란이 일어나기 전 연희의 곁에 머물렀던 단 하나의 사람이었지요. 연희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연희는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습니다. 변하긴 했지만 분명히 기억 속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들이 서로를 낯설게 만들기도 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연희 낭자.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연희 낭자가 맞습니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우입니다. 기억하시겠소?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달려나가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지요. 선우도 말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선우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선우는 몇 년 동안 전장을 전전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의식을 잃고 몇 달 동안 생사를 오갔고 겨우 회복된 후에도 기억을 많이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연희 낭자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지만 이미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선우는 연희가 다른 사람과 혼인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낭자의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꿈에서도 자주 보이고 깨어있을 때도 계속 떠올랐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찾아온 거예요.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놀이개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거라 생각했지요. 제가 드린 옥비녀는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가 옥비녀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희와 선우는 이웃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지요. 비록 젊을 때의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품었던 사랑이 마침내 하나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와 선우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우. 선우의 맑은 눈빛과 연희의 고운 손을 닮은 아이였지요.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물이 오다니.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작은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지요. 하지만 정우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자주 아팠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찼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열이 나고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밤새 정우의 열을 식혀주고 기침이 날 때마다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선우는 더 좋은 약초를 찾아 먼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가 특히 심하게 기침을 하며 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연희는 정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놀이개가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후 연희는 놀이개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희는 두 손으로 놀이개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우의 길을 열어주세요. 살아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만 준다면 다른 건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된 연희에게 아이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집신에 진흙이 가득 묻고 갓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양에서 온 의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명이었지요. 좌의정의 둘째 부인이 남쪽 별장에서 요양 중인데 병세가 깊어져 그를 급히 불러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중 폭우의 길이 끊기면서 우연히 연인의 마을 근처에 발이 묶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비를 피해 조용히 민가를 찾던 중 연인의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그때 정우의 기침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대문 앞에 선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명희는 정중하게 인사한 뒤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심해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연희와 선우는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그냥 내칠 수는 없었기에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록 초라한 집이었지만 명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뒤 방 안에서 또다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댁에 아이가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맥을 짚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양에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진맥을 한번 봐드릴까 합니다만. 연희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년간 이미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터라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명희는 정우의 손목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든 정우는 얼굴이 붉고 숨결이 고르지 않았지요. 명희는 오랫동안 신중하게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명희는 손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운이 약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치료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했는데 이명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폐기운이 약하오. 단순히 약재로만 치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과 잠자리를 조심하고 기운을 돋우는 생활법을 써야 할 아이예요. 명희는 그날 밤 머물며 정우에게 맞는 생활법과 식단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하고 어떤 자세로 재워야 하며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하는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모든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고 다음 날 새벽까지 약초찜과 죽을 준비하며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정우의 몸은 몰라보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알려준 방법대로 생활하자 계절이 바뀌어도 열이 나지 않았고 기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일어나 마당을 걷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우가 건강해지면서 학습에 대한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우가 가르쳐주는 글 공부를 열심히 했고 특히 의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정우는 고을 근방의 의원을 찾아다니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구분하고 맥을 짚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희 앞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을 고치는 길을 걷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자라기만 바랐는데 정우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특한 생각이구나.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어미는 이미 충분하단다. 그럼에도 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 연희는 어느덧 7순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머리카락을 희게 만들었고 손끝에 남은 주름은 수많은 날들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지요. 선우는 연희보다 몇 년 앞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이 나이가 들면서 도졌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연희의 손을 잡고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연희는 정우의 보살핌을 받으며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훌륭한 의원이 되어 어머니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희의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자장가, 그리고 된장국 냄새는 여전히 그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도 먹고 촛불만이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손을 뻗어 베개맡에 둔 놀이개를 집었습니다. 그 놀이개는 오래되어 금빛이 바랬지만 손에 쥐는 감촉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그동안 2번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마지막 소원을 빌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구나. 연희는 속삭이듯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그리움을 꺼내어 조용히 빌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그 따뜻한 품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된장국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네요. 말을 마치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익숙한 냄새가 어렴풋이 퍼져왔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냄새였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냄새였지요. 눈을 떠보니 연희는 어디선가 본 듯한 작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아궁이에서는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그 여인을 본 순간 연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숨을 삼키며 부르듯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천천히 연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왔구나, 연아. 많이 기다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연희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럼 내 딸을 못 알아보겠니? 어머니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은 오래전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이리 앉아라. 내가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였단다. 밥상 위에는 하얀 쌀밥 한 그릇,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와 두부가 들어간 어린 시절 매일 먹던 그 된장국이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맛이었어요. 어머니, 이 맛이었네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먹던 그 맛,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어미가 없이도 잘 해내줬다, 연희야. 이 어미는 네가 무척 대견스럽구나.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현실의 병상 위에서 연희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소는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잠들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연희와 선우가 살던 마을에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기와집이 늘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봄비가 그친 어느 날 장터 끝자락의 기와집 처마 밑에서 한 아이가 바닥을 뒤적이다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오래된 놀이개였습니다. 먼지와 진흙에 조금 가려져 있었지만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그 빛은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지요. 아이의 손에 들어간 놀이개는 그 순간 바람을 따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세레번이다. 간절한 마음이 이끌 때 길이 열릴 것이다. 세 번의 소원은 한 여인의 삶을 이어주었고 그 소원마다 맺어진 인연은 시간을 건너 또 다른 삶을 꽃피웠습니다. 어린 날의 외로움도 세월의 바람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꺾지는 못했지요. 그 진심은 사랑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며 마침내 고요한 감사로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장터 기와 밑에서 다시 발견된 작은 놀이개.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봄이 피어날 때 그 놀이개는 누군가의 손에 들려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솔솔민담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겠사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